여름에는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인 흉통이 나타나지 않고 어지러움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더위 탓으로 여기기 쉬운 것인데요. 심장에 넉넉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혹은 손을 쓰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몸속 12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혈관을 혈액이 도는 시간은 단 46초. 그 어느 한 곳이라도 터지거나 막히면 우리의 생명은 위협받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켜 심혈관 질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힘들어. 어우. 아이씨, 귀찮아 죽겠네. 하기 싫다.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조금 중간중간 쉬어야 돼. 어지러워요. 안 움직여서 그게 운동 기능이 다 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이렇게 뭘 치웠어요. 그러면 저녁이면 여기가 아프고 허리를 이렇게 쓰는 일을 했으면 저녁이면 또 허리가 아프고 밤에 잠을 깊게 못 자고 계속 설치고 조금 자고 설치고 뭐 이러니까 낮에도 항상 이렇게 몽롱한 것 같아요. 몸 상태가 항상 개운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하고 있던 일이 관광 쪽 일이다 보니까 한 2, 3월부터 하고 있던 게 완전히 제로가 됐어요. 그래도 버틸 만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이 오고 너무 우울하고 침대에 거의 붙어 있었어요. 그때 무기력했을 때는 믹스커피 10잔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 라면 그거의 반복이었어요. 평상시에 전을 좋아하니까 전 같은 거 밤중에 그냥 그 김치전을 뭐 한 4, 5장을 혼자서 부쳐가지고 다들 자고 있을 때 혼자 먹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내가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술도 안 먹고 뭐 그러는데 그냥 뭐 웬만하지 않겠어?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고지혈증 약을 한 2, 3년 전부터 먹기 시작한 건데 약을 먹고 있는데 수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더 놀란 거죠. 심장이나 뭐 그 혈관 질환 그런 걸로 좀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제가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서로서로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어서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들을 관리하지 않고 더 악화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결국에는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사망 원인 그 자료를 살펴보면요. 그 2위가 심장질환, 4위가 뇌혈관 질환이던데요.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심각한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실제로 혈관 질환을 숫자로 말하자면 네.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면 네. 혈관 질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혈관들의 문제가 생길 때 손끝이 저리거나 또한 걸어다녔을 때 발생하는 하지가 아픈 파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면 혈관 질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으면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같은 더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죠. 많은 분들이 공포를 갖게 되는 게 자칫하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심정과 상황을 선생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요. 38살쯤에 네. 그때는 지금처럼 개업한 상태가 아니고 네.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강한 두통이 머리에 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쓰러졌고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졸중이 온 거예요. 38에. 네, 38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네. 심혈관 질환에, 그것도 가장 무서운 뇌졸중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흔히 쓰리고라고도 하죠. 네. 그 고혈압, 고지혈증, 네. 그 다음에 고혈당,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네. 그 강한 혈압 자체가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높은 콜레스테롤일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혈관벽에 잘 침착하거든요.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네. 또한 고혈당 같은 경우는요, 높은 혈당 자체가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거든요. LDL과 결합해서 기름하고 당이 섞여가지고 내피세포에 잘 붙게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이 심혈관 질환은 중년 우리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남성들이 흡연율도 높고 네. 식습관도 안 좋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네. 더 발생률이 높지만, 네.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은 네. 오히려 사망률이 여자분들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관여되는데요. 네.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부에 이게 비만이 생기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HDL이 점점 기능을 좀 약하게 되고 네. LDL은 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더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근데 보통 또 이제 심혈관 질환 하면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뇌졸중 같은 경우가 그 겨울에만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생각됐는데요. 네. 최근에 그 미국에서 2019년에 연구에 따르면 32도 이상의 온도로 올라갈 경우에 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사망률이 20% 정도 증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체액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게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순환되는 혈관의 혈액량 자체가 늘어나면 심장이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부담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또한 여름철 심장 질환의 무서움은 전조 증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겨울에 있었던 경우 혈관이 보통 수축돼서 생기는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여름의 증상은 좀 다릅니다. 네. 여름의 증상은 그냥 어지럽다, 아니면은 좀 피곤하다, 이런 증상으로, 아니면 땀이 좀 많이 난다, 이런 증상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좀 기운이 없겠거니 네. 평소와 비슷하다, 뭐 네. 어지러운 게 그분들한테는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죠. 네.